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보겠습니다. 교재 89페이지예요. 자, 그 감가상각 보시면 1번에 감가상각의 의라고 나와 있고 2번에 감가상각의 회계처리라고 나와 있죠. 먼저 이 감가상각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기초 회계 원리 할 때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은 대강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 감가상각에 대한 거를 아주 자세하게 전부 다 살펴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X의 1년 1월 1일 날에 건물을 500원 주고 샀다라고 할게요. 차변에 건물 500원, 대변에 현금 500원, 이렇게 분개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건물을 500원 주고 샀는데 이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그대로 있을까요? 가치가 감소할까요?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가치 감소분에 대한 분개를 해야 돼요. 자, 만약에 가치 감소분이 10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자, 가치 감소분이 1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건물이 500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400원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건물 100원을 이렇게 빼요. 건물가액이 400원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건물의 가치가 감소했으면 이익 난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손해본 거죠. 그래서 차변에 비용 계정 과목이 와야 되는데, 그때 오는 계정 과목이 상각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오겠습니다.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오는데,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뭐냐면요, 비용이에요. 비용인데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여 그 자산을 상각하면서 나오는 비용이다라고 해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가치가 감소하면은 건물을 이렇게 대변에 없애주고, 그 다음에 차변의 계정 과목은 가치가 감소해서 자산을 상각하면서 나오는 비용이다라고 해서 감가상각비, 이런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분결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 재무상태표를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의 건물가액이 지금 얼마다라고 표시가 돼요? 400이다라고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은 정보 이용자들이 봤을 때 이 건물가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 주고 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을 400이 아니라 500이다라고 잡아놓고 요 밑에서 빼는 형식의 계정 과목을 써요.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쓴단 말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 100 빼기 해가지고 건물의 가액은 400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그래서 대변에 건물을 뺄 때는 이렇게 직접 빼지 않고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면요, 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자, 요거 알아두세요. 자,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뭐라고요? 유형자산을 빼게 하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거. 차감하는 계정 과목. 요거를 감가상각 누계액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뺄 때는 직접 안 빼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고,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건물 밑에서 건물을 빼게 하는 성격의 계정 과목이다라는 거. 그럼 정보 이용자들이 봤을 때, 이 회사는 건물을 500원 주고 사가지고 100원만큼의 가치 감소분이 있어서 현재 이 건물의 가액은 400원이다라고 표시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취득가액 500원이죠.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우리가 장부가액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이 용어도 좀 알아두세요.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장부가액이다라고요. 자, 그럼 89페이지 거기 2번에 회계처리 나와 있죠. 감가상각의 회계처리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돼요.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줄 끝에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두 번째 줄 끝에 각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 원가로 보고되며 판매 및 관리 활동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산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차변의 비용이잖아요. 이 비용 계정이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이다라고 하면은 제조원가, 공장 이외에서 발생한 비용이다라고 하면 판관비로 처리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였다라고 하면은 얘는 500번대 감가상각비. 그리고 이 건물이 만약에 본사 건물이었다. 본사 건물이면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500번대가 아니라 몇백 번대로 써야 될까요? 800번대로 써야 되겠죠?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거기 책의 3번에 재무상태표 표시 방법이 있죠. 재무상태표 보시면은 건물의 취득가액이 있고 거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요. 뺀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라고요? 장부가액이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회계 처리는 아시겠죠? 분계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이 금액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단 말이에요. 자, 이 금액을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금액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떨어지는 거는 사실인데,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는 알 수 없는 거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 방법이 들어가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들이 여러분들 교재 90페이지 보시면은 뭐 감가상각 방법 해가지고 뭐 나오죠. 90페이지 5번의 감가상각 방법에 두 번째 줄에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생산량 비례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등이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볼 건데 이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감가상각비를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요소들이 있어요. 감가상각비 결정 요소. 감가상각비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뭘 아셔야 되냐면요. 취득가액을 아셔야 되세요. 취득가액을 알아야지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취득가는 얼마 주고 샀느냐인데 얘는 취득가가 얼마예요? 500원이죠. 자,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내역연수. 자, 내역연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을 내역연수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면 보통 자동차 몇 년 쓸 걸로 예상을 해요? 한 10년 탈 걸로 예상하죠. 그게 내역연수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잔존가치. 자, 잔존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역연수 종료된 시점에 남아있는 가치가 잔존가치가 되겠습니다. 차를 10년 동안 타요. 10년 동안 타고 난 다음에 폐차하겠죠. 그럼 폐차장에 갖다 주면은 돈을 좀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게 잔존가치가 돼요. 자, 요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상각 방법. 어떤 상각 방법을 이용할 거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알고 있어야지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각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했냐면요.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산량 비례법.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방법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방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감가상각비 금액 어떻게 구하는지 볼게요. 자, 제가 칠판을 좀 지우고 할 건데 지우기 전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감소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동네 아파트 값은 오르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파트 값이 오른 거는 건물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땅 값이 오른 거예요. 건물의 가치는 무조건 감소하는 거예요. 똑같은 땅 위에 아파트가 두 채가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는 새 아파트고 하나는 헌 아파트라고 하면은 새 아파트가 비싸요? 헌 아파트가 비싸요? 예, 새 아파트가 훨씬 비싸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은 무조건 가치가 감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하는 거는 건물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땅 값이 올랐다라는 거. 자, 그럼 칠판을 지우고 그 다음 페이지 90페이지 있잖아요. 90페이지 그 하단에 감가상각 방법이 있잖아요. 그 공통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공통사례 한번 볼게요. 90페이지 하단에 공통사례 보시면 주 서비는 2001년 초에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50만 원에 취득하였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요구사항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1번 내역연수는 3년이래요. 그래서 내역연수 3년을 쓸 걸로 예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2만 원이래요. 3년을 쓰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가치는 2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뭐 총생산량은 1000개로 추정된다. 그건 좀 이따가 볼게요. 지금 필요한 자료는 아니고. 그 다음 2번에 있는 자료도 좀 이따 볼게요. 자, 91페이지 가볼게요. 91페이지. 첫 번째 나오는 게 정액법이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액법. 자, 정액법은 감가상각비 금액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내역연수분의 취득가액 빼기 잔존가치로 해서
감가상각비 금액을 구하는 방법이 정액법이에요. 그래서 내역연수가 몇 년이에요? 3년이죠. 3년. 그 다음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50만원.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얼마예요? 2만원. 하면은 1년에 얼마씩 감소가 되는 거예요? 18만원인가? 16만원이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정액법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인데, 자, 이 기계를 샀잖아요. 기계를 언제 샀어요? X 1년 1월 1일 날 샀죠. X 1년 1월 1일 날 샀어요. 기계를 얼마 주고 샀냐면요. X 1년 1월 1일 날에 50만원 주고 샀어요. 자, 그 다음에 3년을 쓰죠. 3년을 쓰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가치는 얼마가 되냐면요. 2만원이 되잖아요. 자, 그럼 3년 동안 가치 감소한 금액이 총 얼마예요? 48만원의 금액이 가치가 감소하잖아요. 48만원의 가치 감소분이 있단 말이에요. 요 금액이 매년 똑같은 금액, 정액으로 가치가 감소한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 정액법이에요. 그래서 정액법은 그 가치 감소분 있잖아요. 내역연수에 걸쳐서 가치가 감소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똑같은 금액, 정액으로 가치가 감소한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 정액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핸드폰 요금, 정액제 이런 거 쓰시죠? 정액제 쓰시면 매년 요금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게 정액이에요, 정액. 정액법은 매년 똑같이 금액이 감소한다, 가치가 감소한다라고 가정하는 방법. 그래서 얼마씩 감소가 돼요? 16만원씩 감소가 되죠? 그럼 X 1년 초에 기계로 50만원 주고 샀다. 차변에 기계 50만원이죠? 자, 그 다음에 X 1년도 말에는 얼마가 감소가 되겠어요? 16만원. 그럼 차변의 감가상각비 16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6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똑같은 금액이니까 X 2년도에도 차변의 감가상각비 16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6만원. 그 다음에 X 3년도에도 똑같이 차변의 감가상각비 16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6만원.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취득원가 50인데 매년 16만원씩 감소하니까 16만원, 16만원, 16만원 감소가 되면은 X 3년도 말에 얼마가 남아있겠어요? 2만원이 남아있겠죠? 자, 그래서 91페이지 상단에 거기 보시면은 계산 근거표에 계산 근거가 나와있고 감가상각비 금액은 매년 똑같이 16만원이죠. 근데 그 감가상각 누계액을 보면은 누계액은 매년 증가되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누계 개념이에요. X 1년도 말에 16만원, X 2년도에는 이거 두 개 더한 32만원, X 3년도에는 3년치 더한 48만원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장부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감누를 뺀 금액을 장부금액이다라고 한다라고 썼죠. 자, 그래서 정액법, 정액법 설명을 드렸고, 이건 기초 회계 원리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죠? 이건 꼭 계산할 줄 아셔야 되세요. 정액법은 매년 정액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방법. 딱 봐도 칙만 봐도 알 수 있겠죠. 3년을 쓰거나 3년을 쓰는데 50만원 주고 사서 2만원이 남으니까 48만원이 감소하겠고, 48만원을 정액으로 하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3으로 나눴더니 1년에 16만원씩 가치가 감소하는 거.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 2번 생산량 비례법 볼게요. 이건 칠판을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산량 비례법을 보겠습니다. 자,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하여 가치가 감소한다고 가정하는 방법인데,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시간이 이렇게 돼요. 총생산, 예상 총생산량분의 당해 연도 생산량, 당해 연도 생산량.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데, 예를 한번 볼게요. 90페이지 보세요. 9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1번 끝에 총 생산량은 몇 개로 추정이 된대요? 1000개로 추정이 된다죠. 그럼 X 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개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가 상각을 얼마 해야 돼요? 50만원에서 2만원을 뺀 48만원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48만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다라고요.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48만원이죠. 자, 얘를 이제 생산량에 비례하여 가치가 감소한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 생산량 비례법인데, 예상 총 생산량이 1000개라고 돼 있죠. 근데 X 1년도에 생산량이 몇 개가 됐대요? X 1년도에는 생산량이 200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20%는 치니까 96,000원이 감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X 2년도에는 상각 대상 금액이 48만원이에요.
근데 추정 생산량이 몇 개였어요? 1000개였죠. 근데 X2년도에 생산량은 몇 개로 예상이 된대요? X2년도에는 생산량이 300개, 예상이 아니라 300개가 생산이 됐다죠. 자, 그러면 X2년도에는 가치가 얼마가 감소해요? 30%는 치니까 3, 4, 12, 3, 8에 24, 14만 4천원이 감소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X3년도에는 상각 대상 금액이 48만원이에요. 자, 근데 생산량이 1000개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X3년도에 생산한 게 총 몇 개예요? 500개를 생산했다죠?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돼요? 24만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하여 가치가 감소한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인데, X1년도에는 1000개분의 200개 해서 96,000원, X2년도에는 1000개분의 300개 해서 14만 4천원, X3년도에는 1000개분의 500개 해서 24만원이 감소되고 있죠. 자, 그래서 생산량 비례법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금액을 굳이 적어보면은 여기 96,000원, 14만 4천원, 24만원 이렇게 되겠죠. 적는 거 좀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92페이지 볼게요. 92페이지 정률법. 정률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칠판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그 정률법 있잖아요. 92페이지. 이 정률법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정률법. 자, 얘는 미삼각 잔액에다가 정률을 곱해서 구하는 방법이 정률법이에요. 정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정률은 거기 책 보시면 92페이지 상단에 식이 나와 있죠. 자, 정률은 1-n의 루트의 치대공가분의 잔존가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시험에서 몇 %라고 무조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례는 몇 %라고 주어져 있냐면요. 여러분들 9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정률은 65.8%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정률은 지금 65.8%예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이 사례를 통해서 정률법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X1년도에 미삼각 잔액에다가 정률을 곱하면 돼요. 미삼각 잔액이라고 하는 말은 감가상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X1년도 말에 감가상각된 금액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50만원 주고 샀고 감가상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미삼각 잔액은 50만원이에요. 여기에 정률 65.8%를 곱해요. 그럼 X1년도의 상각비는 얼마가 나오느냐? 32만 9천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X2년도에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미삼각 잔액에다 정률을 곱하면 돼요. 그럼 X2년도에는 취득가액이 50만원이죠. 그 다음에 X1년도에 상각된 금액이 얼마예요? 32만 9천원이 상각이 됐죠. 요 금액이 미삼각 잔액이 되겠고, 여기에 정률 65.8%를 곱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렇게 하면은 11만 2,518원, 11만 2,518원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X3년도도 구해볼까요? X3년도에도 미삼각 잔액의 정률을 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미삼각 잔액이 50만원, 취득가액이 50이죠? 그럼 상각이 얼마가 됐어요? 32만 9천원, 11만 2,518원 상각이 됐죠? 그래서 여기 32만 9천원을 빼고, 그 다음에 11만 2,518원을 빼요. 여기에 상각률 65.8%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요 금액이 38,482원이 나와요. 3848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률법은 미삼각 잔액의 정률을 곱해서 구하는 방법인데, 그냥 곱하면 돼요. 곱해가지고 구하면 나오잖아요. 나오고 이 3개년치 있잖아요. 이 3개년치를 더하면은 딱 감가상각된 금액이 48만원이고, 이 3개 더하면 48만원이에요. 그럼 잔존가액 2만원 남아있잖아요. 상각하고 나면은. 신기하게도 이 정률을 곱했더니 감가상각비가 3년간에 걸쳐서 딱 하면은 48만원 딱 떨어지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률이라고 하는 거는 식 자체가 잔존 가치가 2만원 남게 상각이 될 수 있게 식이 만들어져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는 이 정률을 줄 건데, 여러분들은 이 정률을 곱하는데 어떻게 딱 떨어지게 나올 수 있느냐, 뭐 그런 생각 하지 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률법은 미삼각 잔액에다가 정률을 곱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다 금액을 좀 적어볼게요. 여기에 32만 9천원, 32만 9천원. 그 다음에 X2년도 말에는 11만 2,518원이죠. 11만 2,518원. X3년도에는 38,482원,
38,482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정률법은 구할 줄 아셔야 되세요.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률법에서 또 하나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정률법 보시면은 X1년도에 감가상각비가 32만 9천 원이죠. 근데 X2년도에는 감가상각비가 11만 2,518원, 그 다음 X3년도에는 감가상각비가 38,482원이 나와요. 감가상각비 금액이 가면 갈수록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가면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률법의 특징은 감가상각비가 첫 해년도에 많이 잡히고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거. 이것도 이런 문제로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왜 그러냐면요. 자, 정률법은 미삼각잔액에다가 정률을 곱하잖아요. 그럼 첫 해년도에는 삼각된 금액이 거의 없잖아요. 하나도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곱하는 금액이 크죠. 근데 X2년도에는 삼각되고 난 금액에다가 정률을 곱하는데 삼각된 금액이 32만 9천 원이 있으니까 빠진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이 빠진 금액에 대해서 정률을 곱하니까 당연히 이 금액이 줄어들겠죠. X3년도에는 두 번 뺐잖아요. 예. X1년도하고 X2년도 거 뺐으니까 당연히 이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정률법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우리가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면은 정률법이 보다 합리적이에요. 앞에 거보다. 앞에 정액법이나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 비례법은 좀 빼고 정액법보다 정률법이 좀 더 합리적인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차를 샀다라고 하면은 새 차를 사요. 새 차가 1년이 지나면은 가치가 확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된 차나 11년 된 차나 그 차가 그 차죠. 네, 뭐 가격 차이가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하단에 4번에 연수합계법 있죠. 예, 이것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연수합계법은 일단 그 식이 나와 있죠. 92페이지. 자, 식부터 한번 볼까요? 연수합계법. 자, 얘는 식이 내역연수 합계분에 자녀 내역연수로 구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X1년도에 자, 우리가 삼각해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취득원가 50에서 잔존가치 20을 빼면은 네, 48만 원이죠. 이거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다라고 했었죠. 감가상각을 해야 될 금액이 48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수합계법은 내역연수 합계예요. 내역연수가 지금 몇 년이에요? 3년이죠. 그럼 3년이면은 3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내역연수를 일단 적고 3년이죠. 요게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종료하는 시점까지가 1년 남았을 때까지잖아요. 3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분자의 자녀 내역연수가 이제 3년 남았죠. 이렇게 구하는 게 연수합계법이에요. 그래서 연수합계법은 내역연수의 합계를 다 더해요. 내역연수 끝나는 시점까지의 그 연수들의 합계를 더하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남아있는 내역연수를 적어가지고 그렇게 구하는 게 연수합계법입니다. 자, 그럼 6분의 3이죠.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24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X2년도에는 취득가액 50, 그 다음에 잔존가치 2만 원, 연수를 또 다 더해요. 3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자녀 내역연수가 2년.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6분의 2니까 18만 원 나오겠네요. 맞나? 16만 원인가? 예, 16만 원. 자, 그다음 X3년도에는 취득가액 50, 잔존가치 2만 원. 3 더하기 2 더하기 1분의 1 해가지고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8만 원이 나와요. 8만 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연수합계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연수합계법도 여러분들 보면은 그 첫 해년도가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비가 높죠.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연수합계법도 정률법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 금액이 초기에 가대 계상되고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거. 자, 그다음 93페이지 하단에 이중체감법이 있죠. 이거는 크게 안 중요한데 제가 대강 설명해 볼게요. 이중체감법.
자, 이중체감법은 식은 일단 어떻게 되냐면요. 식은 그 내역연수분의 2를 곱해요. 이중체감법은 식이 내역연수분의 2.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중체감법인데, 자, 잘못 이해하겠어요. 미삼각잔액에다가 내역연수분의 2. 내역연수분의 2를 곱해서 감가상각비 금액을 구하는 게 이중체감법입니다. 그럼 X1년도에 미삼각잔액, 감가상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이 50이죠. 그럼 내역연수가 몇 년이에요? 3이죠. 3분의 1을 곱하고 X2년도에는 50에서 X1년도에 상각되는 금액이 있겠죠. 이거 곱하면 얼마가 되느냐? 여기에 333, 333, 그러면은 333 빼고 3분의 1을 곱하면은 요 금액이 또 얼마가 나오느냐? 네, 111. 그 X3년도에는 이제 이게 단수가 딱 안 맞아요. 딱 안 맞게 될 건데, 안 맞으면은 그냥 남아있는 금액 있죠. 잔존 가치가 얼마예요? 2만 원이죠. 2만 원. 예. 그러면은 요 삼각된 금액이 444죠. 그럼 2만 원 빼면 추가로 얼마만 더 삼각하면 돼요? 예, 35,556원. 35,556만 더 삼각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이중체감법이에요. 이 구하는 거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참고로만 아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중체감법도 그 앞에 배웠던 정률법하고 연수학회법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 금액이 첫해 연도에 많이 잡히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삼각잔액에다가 내역연수분의 2를 곱하기 때문에 미삼각잔액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금액 구하는 거를 다 살펴봤는데, 금액 구하는 거는 정액법하고 정률법만 잘 하시면은 시험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 나머지 뭐 생산량 비례법이나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은 안 해도 되고, 그 생산량 비례법하고 연수학계법은 여러분들이 그 다른 거하고 시간이 되시면은 그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 다시 가볼까요? 90페이지 보시면은 그 가운데 5번의 감가상각 방법이 있죠. 그걸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시험에 이런 문제로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특징 보세요. 1번의 정액법은 매년 정액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거. 2번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하여 가치가 감소하는 거. 그 다음에 정액법하고 생산량 비례법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체감상각법이라고 해요.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인데, 얘들은 감가상각비 금액이 첫해 연도에 많이 잡히는 걸 알 수 있었죠. 네. 그래서 특징, 3번의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이런 거 나와도 잘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89페이지 가볼게요. 89페이지 가보시면은 그 상단에 첫 번째 감가상각의 의의가 있죠. 요 정의도 좀 알아두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그래서 아까 제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 기간에 배분하는 절차를 말한다라고 됐죠. 감가상각의 정의는 이 취득원가가 50이면 만약 감가상각비가 16만 원, 예, 16만 원 이랬다라고 하면은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서 이렇게 빼기 하는 절차를 우리가 감가상각이다라고요. 감가상각의 정의는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서 배분하는 절차, 이거를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과 관련된 거는 모두 다 설명을 했어요. 이것만 아시면은 시험에서 나올 이론 문제 전부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4페이지 가볼까요? 94페이지에 유형자산의 처분 있죠. 이거를 좀 설명할게요.